여러분, 혹시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사줄 50억짜리 초호화 빌라의 보증을 서달라는 시어머니를 본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바로 그 황당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날 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지훈아, 빨리 손 씻고 밥 먹어. 저는 남편 그릇에 랍스터 한 조각을 올려주었어요. 요즘 통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거든요. 몸보신이라도 시켜주고 싶었죠. 그런데 제 손이 그릇에 닿기도 전에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그릇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음에 뭔가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깊이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 채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단다 하고 운을 떼셨죠. 아가씨가 바로 맞장구를 쳤어요. 오빠, 엄마가 무슨 선물 사줬는지 맞춰봐. 남편은 랍스터를 씹으며 웅얼거렸어요. 어머니, 쓸데없이 돈 쓰지 마세요. 하지만 눈은 현관 쪽을 향해 있었죠.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 선물이 아니야. 어머니는 남편을 흘겨보시더니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딸랑거리며 흔드셨어요. 이건 유나한테 줄 거다. 내가 판교에 빌라를 한 채 샀거든. 300평짜리 정원이랑 수영장도 딸린 걸로 말이야. 유나. 제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쨍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최유나. 그녀는 남편의 비서였어요. 지난달에 서류를 전해주러 집에 온 적도 있었죠.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유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데 갑자기 무슨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쥔 랍스터 껍질이 바스러질 정도였죠. 그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어머니, 미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셨어요. 열쇠 꾸러미가 하마터면 제 얼굴에 맞을 뻔했죠. 우리 유나가 얼마나 젊고 예쁜데 게다가 내 아이까지 가졌잖니. 이 시어미가 당연히 챙겨줘야지. 8개월만 지나면 너도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거다. 임신이라니. 귀에 솜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둔기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죠.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시선을 피했어요. 손가락으로 식탁보에 구멍을 낼 기세였죠. 그 어떤 설명보다도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습니다. 식탁을 붙잡고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가씨는 옆에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죠. 우와, 너무 좋다. 나 고모 되는 거네. 그 빌라 나도 가봤는데 지하에 와인 저장고도 있더라. 앞으로 파티는 거기서 해야겠다. 어머니, 그 빌라 얼마짜리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가슴에 파묻힐 듯 숙여져 있었어요. 비싸긴 50억밖에 안 해.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셨어요. 연우야, 네가 돈이 많은 건 나도 잘 안다. 대출 서류는 다 준비됐고 보증인 서명만 하면 된단다. 네가 좀 보증인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살 빌라에 저보고 보증을 서라고요? 50억.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계약서를 들고 저를 찾아올 거예요. 지난주에 남편이 회사에서 복지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며 제 신분증을 빌려갔었는데 원래 이런 속셈이었던 거죠. 그 여자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아들을 낳아줄 유나다. 우리 집안의 장손을 임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야 한다고요?
저는 어머니 손에 들린 열쇠 꾸러미를 노려봤어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죠. 제 돈으로 당신 아들의 불륜녀에게 집을 사주란 말씀이세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죠. 그는 제 바지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어요.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다고? 그건 실수였어. 실수?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래, 정말 실수였어. 그는 목이 맨 소리로 변명했어요. 지난번에 회식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유나한테는 아무 감정 없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연우야. 우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잖아. 내 마음 몰라. 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 남자들이 뭐 다 그렇지. 가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마음만 집에 있으면 됐지. 그럼 그 아이는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목구멍으로 바늘을 삼키는 것 같았죠. 그 아이는 낳으면 우리 아들로 입양해서 내 아들로 키우면 되잖아. 남편은 제 손을 뼈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잡았어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제발. 이 빌라는 유나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줘. 서명만 해주면 당장 깨끗하게 정리할게. 위자료가 50억이라고요? 그것도 저보고 보증을 서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죠. 박지훈 씨,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연우야, 그냥 서명해. 어머니가 대출 계약서를 제 앞에 던졌어요. 안 그러면 은행에서 이 집까지 뺏어갈 판이야. 지훈이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어? 아가씨도 한몫 거들었죠. 새언니, 그냥 서명 하나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언니네 집 돈도 많잖아요. 그깟 돈 좀 아깝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요? 남편은 제 앞으로 기어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절을 했어요. 연우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말 너만 보고 살게. 월급 통장도 너한테 다 맡기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올게. 다시는 유나랑 연락 안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저는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남자와 그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 저를 몰아세우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바람을 피운 것도 저를 속이려 한 것도 저들인데 이제 와서 저보고 용서해달라니요.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구렁텅이를 제 돈으로 메우라고요? 박지훈 씨.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씩 끊어 말했어요. 이 서류 절대 서명 안 해요. 그리고 이 결혼 반드시 끝낼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저를 막아서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따가운 햇살이 온몸에 내리쬐었지만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음굴에 빠진 것처럼 차갑게 떨렸죠.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고 말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속의 불길을 조금씩 잠재워 주었어요. 울지 말고 일단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택시를 잡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무릎 꿇던 모습,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던지던 목소리, 아가씨의 비웃음 섞인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죠. 기사님이 저희 동네 빌라 단지 앞에 차를 세우자
경비 아저씨가 서둘러 차단기를 열어주셨어요. 집에 환하게 켜진 불빛을 보자 코끝이 찡해지며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결혼할 때 저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남편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비싼 신혼집은 필요 없다고요. 그냥 시댁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도 괜찮다고 했죠.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뒤로는 이곳에 단독 빌라를 사두셨어요. 딸 자식한테는 언제든 돌아올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때는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곳이야말로 저의 진짜 집이라는 것을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엄마는 아이보리색 실내복 차림에 머리를 편안하게 묶고 계셨죠. 빨개진 제 눈을 보시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식당으로 이끄셨어요. 우선 밥부터 먹자. 무슨 일이든 배가 든든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죽을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죠. 바람 피운 지 얼마나 됐니? 엄마는 제게 국을 떠주시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물으셨어요. 저는 코를 훌쩍이며 최윤아가 처음 서류를 가져왔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신분증을 빌려간 일,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서명을 애원하던 이야기를 할 때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죠.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고요? 어떻게 그 여자 빌라에 저보고 보증을 서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셨어요. 50억짜리 대출 보증인으로 내 이름을 올리려고 했다니. 이건 작정하고 널 등치려 한 거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그 계약서, 만약 저들 마음대로 제 신분증으로 서명해버리면 어떡해요? 서명해도 소용없어. 엄마는 제 손등을 토닥이셨어요. 요즘은 대출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가서 서명하고 영상까지 찍어야 해. 내 신분증으로는 기껏해야 휴대폰 개통하는 정도밖에 못할 거야. 그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등에 났던 식은땀이 마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되지. 엄마는 서재에서 서류철 하나를 가져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빌라만 사려고 한 줄 아니? 내 시어머니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내가 수진이한테 부탁해서 좀 알아봤어. 이거 한번 봐. 서류철에는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최윤아와 함께 명품 매장을 돌며 쇼핑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쇼핑백을 들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죠. 거래 내역서에는 남편이 매달 최윤아의 계좌로 돈을 보낸 기록이 찍혀 있었어요.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이체 메모에는 생활비, 가방사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죠. 이건 전부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요.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돈 중 절반은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는 다른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내 시어머니는 너희가 살던 그 낡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더구나. 대출금 2억 원도 전부 최윤아한테 보냈어. 미쳤나 봐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낡은 아파트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며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곳이었어요. 그걸 담보로 잡았다고요? 자기 귀한 장손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니. 엄마는 냉소적으로 웃으셨어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최윤아 뱃속의 아이가 정말 네 남편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더라.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윤아가 내 남편 말고도 다른 남자 여럿이랑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구나. 엄마는 다른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최윤아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수진이가 알아냈어. 이 남자는 재벌 2세인데 네 남편보다 돈이 훨씬 많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서둘러 빌라를 사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군요. 최윤아를 다른 남자한테 뺏길까 봐요. 저는 그 가족이 한심하면서도 우습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증거 수집.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내일 그 집에 다시 가. 네 물건들 전부 챙겨 나오고, 그리고 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 대화 기록, 이체 내역, 뭐든 많을수록 좋아.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볼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야 해. 엄마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건 전부 내 물건이야. 왜 그 사람들에게 남겨줘. 그리고 이혼하려면 확실한 외도 증거를 잡아서 그 인간을 빈털터리로 만들어야지. 빈털터리요? 그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 중에 외도하고, 심지어 제 엄마랑 짜고 널 속이려 했잖아. 명백한 유책 배우자야. 법적으로 재산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할 수 있어. 저는 엄마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예전에는 한 발 물러서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저런 인간들을 상대하려면 한치의 양보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내일 수진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엄마는 서류처를 정리하셨어요. 수진이는 변호사니까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잘 알 거야. 명심해. 그 사람들이랑 절대 싸우지 마.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고 네 물건 찾는 데만 집중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마음속까지 전해졌죠. 그리고 내 월급 통장이랑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켜 새로 발급받고 다시는 그 사람들이 내 돈을 못 쓰게 해야지. 엄마의 당부에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모든 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정지시켰죠. 처리 완료 메시지를 보자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저는 액정에 뜨는 이름을 보고 바로 거절 버튼을 누른 뒤 차단해버렸어요. 몇 초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똑같이 차단했죠. 잘했다. 엄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마. 밤새 잠을 설쳤어요. 결혼 초 남편이 저를 안고 평생 잘해주겠다던 약속,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맹세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와 생각하니 전부 헛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준비됐지? 오늘 가서 싹 다 쓸어오자. 응.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자. 남편의 낡은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은혜도 모르는 액수를 며느리로 들여서. 이게 무슨 고생이람. 집안의 보탬은커녕 이혼하겠다고 난리니. 아가씨는 옆에서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오빠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만족을 몰라.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죠. 저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황급히 담배를 끄고 일어섰어요. 연우야, 돌아왔구나. 역시 날 버리지 못할 줄 알았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침실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막아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 물건 훔쳐가려고? 이건 다 제 물건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들어갔어요. 제 옷, 제 화장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보석들까지. 제가 왜 이걸 여기 두고 가야 하죠?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서연우 씨의 개인 물품만 회수할 겁니다. 전 과정은 녹화해서 증거로 남길 거고요. 만약 물건이 하나라도 없어졌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옷을 여행 가방에 쑤셔 넣는 것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남편이 다가와 도와주려 했지만 수진이가 막아섰죠. 박지훈 씨, 비켜주세요. 저희 일 방해하지 마시고요. 침대 협탁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낯선 보석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최신 디자인이었어요. 제게 사준 것일 리가 없었죠. 수진이가 재빨리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최윤아 거죠? 증거가 되겠네. 저는 목걸이를 가방에 던져넣고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호텔 객실키를 찾아냈어요. 날짜는 지난주. 그가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죠. 수진이는 그것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가자.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저를 껴안았어요. 연우야, 가지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유나랑 당장 헤어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그때 시어머니가 제 여행 가방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어요. 못 가. 그 서류에 도장 찍고 가. 안 그러면 네 회사, 네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소문 다 낼 거야. 이 배은망덕한 X이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고.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불법 감금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님 신분증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 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증거는 전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경찰 불러서 다 말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허공에 든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새하얘졌다 했어요. 가자. 저는 수진이를 이끌고 5년간 살았던 이 집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자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가 물 한 병을 건네주었죠.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네. 이제 저들에게 진짜 고통을 안겨줄 차례야.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다짐했어요. 서연우, 오늘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차 안에서 수진이는 방금 찍은 사진들을 노트북에 옮기며 말했어요. 목걸이랑 호텔 키만으로는 외도 사실만 입증할 수 있어. 그 사람을 빈털터리로 만들려면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런 증거를 어디서 찾지? 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남편의 낡은 아파트를 보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은 이미 확보했지만 최윤아와의 대화 기록이나 이체 메모 같은 게 있으면 더 확실해.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계약서.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수진이가 핸들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런 중요한 서류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뒀을 리가 없잖아. 저는 그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중요한 물건일수록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겨두는 법이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해봐. 내 남편이 평소에 물건을 숨겨두는 버릇 같은 거 없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은 항상 건망증이 심하다며 중요한 물건은 서재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곤 했어요. 비밀번호는 자기 생일이었죠. 예전에는 그런 글을 보며 유난 떤다고 비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서재에 금고가 하나 있어요.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에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 그럼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와야겠네. 하지만 이미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의심할 거예요. 돌아갈 필요 없어. 수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했어요. 내가 열쇠를 하나 복사해 올게. 내일 다시 가서 깜빡하고 두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하면 돼.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복사한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남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죠. 아마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데리고 최유나를 만나러 갔거나 남편은 출근했을 거예요. 문을 열자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바닥에는 어제 치우지 않은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죠. 수진이는 곧장 서재로 향했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뒤를 따랐어요. 서재 책장에는 남편이 받은 트로피들이 가득했지만 모두 별같이 없는 것들이었죠. 금고는 책장 맨 아래 칸에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었죠. 수진이가 천을 걷어내고 남편의 생일을 입력하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어요.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은행 카드 몇 개,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부, 그리고 두툼한 이체 확인증 묶음이 있었죠. 맨 위에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대출자는 시어머니였지만 수령이는 최유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역시 여기 있었네. 수진이는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찍었어요. 이체 확인증들 봐. 유나 생활비, 유나 빌라 인테리어 비용. 합치면 2억 원이 넘어. 전부 너희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저는 최유나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어요. 주소는 시어머니가 말했던 판교의 그 빌라였죠. 남편은 이미 빌라를 사서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사려 했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지?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등기부등본을 책상에 내던졌죠. 진정해. 이게 다 증거야. 수진이는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으며 다른 게 더 없는지 찾아보자고 했어요. 금고 안쪽 비밀 공간에서 저희는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노트북에 연결하자 남편과 최유나의 대화 기록이 나타났어요. 내용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죠. 자기야, 그 지긋지긋한 마누라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나 배도 불러오는데 계속 이렇게 몰래 만날 수는 없잖아. 최유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그 여자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쉽게 헤어지진 않을 거야. 돈만 빼내면 바로 이혼하고 우리끼리 그 돈으로 편하게 살자. 남편의 답장이었죠. 뒤이어 저를 속이고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는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대화들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저와 결혼했던 거였어요. 이 대화 기록은 아주 중요한 증거야. 수진이는 USB를 챙겼어요. 두 사람이 악의적으로 공모해서 내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걸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 저희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을 나왔어요. 차에 타서도 저는 계속 떨고 있었죠. 수진이가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슬퍼하지 마. 이제 증거는 완벽해. 저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단계는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하는 거야. 그리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그 인간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내 손에까지 전부 배상하게 해야지. 수진이가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어요. 이미 판사님과 약속도 잡아놨어. 다음 주면 재판이 열릴 거야. 집으로 돌아와 증거들을 엄마께 보여드리자. 엄마는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치셨어요. 이런 도둑놈 같은 집안을 봤나. 엄마, 다음 주에 재판이 열린대요.
저 조금 무서워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죠.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수진이는 최고의 변호사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잖아. 반드시 이길 거야. 밤에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잘못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참회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삭제해버렸어요. 그런 남자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가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재판 준비를 위해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죠. 분명 시어머니나 아가씨가 회사에 와서 무슨 말을 했을 거라 짐작했어요. 역시나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서대리, 집에 무슨 일 있다면서? 네, 이혼 준비 중입니다. 저는 숨기지 않았어요. 에휴, 부부싸움은 칼로물 100이라는데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되지. 부장님은 저를 설득하려 하셨어요. 어제 자네 시어머니가 회사에 와서 자네가 사소한 일로 이혼하려 한다고 하소연하더군. 그리고 자네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말을 끊었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부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니 더는 말리지 않겠네. 당분간은 집안일 잘 처리하게. 회사에서는 장기 휴가를 주겠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회사를 나와 저는 쇼핑몰에 가서 새 옷을 사고 머리도 새로 했어요. 최고의 모습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싶었죠. 저를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연우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금 들은 소식인데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있대. 최유나 태교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정말 돈이 없나 봐. 꼴 좋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저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어. 전화를 끊고 창밖의 햇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싸움 반드시 이긴다. 집에서 재판 준비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문 렌즈로 보니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었죠. 둘 다 잔뜩 굳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연우야, 문 좀 열어봐라. 할 얘기가 있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한솥밥 먹던 식구끼리 꼭 법원까지 가야겠니? 아가씨도 거들었죠. 새언니, 왜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엄마가 지금 속상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할 말은 법정에서 하시죠.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돌아섰어요. 문 안 열겠다. 이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좋아. 그럼 여기서 소리 지를 테다. 이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며느리인지 다 알려줄 거야. 결혼 5년 동안 우리 집에서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돈 좀 생겼다고 우리를 쫓아내? 아래층에서 이웃들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경고했었죠. 제 평판이 나빠지게 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아가씨는 집안을 훑어보며 저희 집 크리스탈 샹들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무슨 일이시죠? 저는 현관에 서서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대출건 때문에 왔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어른 행세를 했어요. 연우야, 네가 아직 화가 난 건 알지만 그 빌라는 유나 이름으로 되어 있잖니.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집을 뺏어갈 거야. 우리 박씨 집안의 장손이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어?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어? 아가씨가 소리쳤어요. 언니는 우리 오빠 아내잖아.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라고. 오빠 일은 곧 언니 일이야.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법원에 접수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법적으로는 곧 남이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책상을 내리쳤어요. 법이다가 아니야. 네가 이혼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박씨 집안 며느리라고. 그 대출 네가 반드시 보증 서야 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그러더니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마누라한테 홀려서 애미도 몰라보고 며느리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엑스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저희 집에서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는 목청껏 울부짖었어요. 네가 서명 안 하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올 거야. 내 부모님한테도 찾아가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할 거라고.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끄러워서 이웃이 찾아온 줄 알았는데 문을 여니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죠. 저 사람들이 찾아올 줄 알았어. 수진이는 거실로 들어와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님, 지금 제 의뢰인을 세 번째 괴롭히시는 겁니다. 계속 이러시면 업무방해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치고 수진이를 노려봤어요. 넌 또 뭐야?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저는 서연우 씨의 변호사입니다.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법적인 문제라면 전부 저와 상관있죠. 예를 들면 두 분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계약서나 박지훈 씨가 부부 공동재산 2억 원을 최윤아 씨에게 빼돌린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요. 전부 여기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지며 아가씨 뒤로 숨었어요. 아가씨는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재산을 빼돌렸다고. 수진이는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건 박지훈 씨가 최윤아 씨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내역입니다. 메모에는 빌라 가구 비용이라고 적혀 있네요. 날짜는 지난달 15일.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한 바로 다음 날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 담보 대출 계약서, 대출자는 어머님이지만 수령인은 최윤아 씨, 금액은 2억 원. 이게 다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가씨는 끝까지 우겼죠. 그건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야. 엄마랑은 상관없어. 자발적으로 줬어도 불법입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을 집어넣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은 한쪽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돈들은 제 의뢰인이 전액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수한다고?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전부 유나 태교 비용으로 쓴 돈인데 어떻게 회수해? 그럼 최윤아 씨가 뱉어내야죠. 제가 차갑게 대꾸했어요. 아니면 두 분이 가진 다른 걸로 갚으시든가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수진이의 서류 봉투를 뺏으려 했지만 수진이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한 번만 더 손대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겁을 먹고 아가씨를 끌고 허둥지둥 문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에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서연우, 너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법정에서 뵙죠. 저는 소송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그들이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고 문을 쾅 닫았어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잘했어.
저 사람들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았네. 네가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등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박지훈 그쪽에서 분명 다른 수를 쓸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아보니 최유나의 목소리였어요. 닭살이 돋을 만큼 간드러졌죠. 서연우 씨? 저 유나예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 씨 보증 안 서주신다면서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 없어요. 남자들 가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눈 한 번 감아주면 될 일을.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요? 저는 바로 쏘아붙였어요. 저는 지훈 씨가 사랑하는 여자이자 그 사람 아이의 엄마니까요. 최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빌라는 지훈 씨가 저한테 해준 약속이에요. 만약 당신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나도 평생 당신 이혼 안 해줄 거예요. 두고두고 괴롭혀 줄 테니 각오해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저는 비웃었어요. 당신 뱃속의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지 아니면 당신이랑 박지훈 씨가 사기죄로 먼저 감옥에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런 인간들은 더 강하게 나가야 해. 오후에 은행의 거래 내역을 출력하러 갔다가 로비 구석에 서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연우야, 우리 얘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딱 5분만. 할 얘기 없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뒀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그는 제 손목을 잡았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뿌리칠 수가 없었죠. 유나랑은 이미 끝냈어. 빌라도 다시 팔라고 했고 돈도 천천히 갚을게.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끝냈다고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오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평생 괴롭히겠다고 협박한 건 누구였죠?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더듬거렸어요. 그건 유나가 잠시 오해해서 그런 거고. 내가 잘 설명할게. 됐어요. 저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역겨움이 치밀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가 쫓아오려 했지만 은행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어요.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벽에 머리를 부딪혀 봐야만 정신을 차리는 법이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돌아갈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은행 거래 내역과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본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잘했다. 증거가 확실할수록 이길 확률도 높아지는 거야. 밤새 잠을 설쳤어요. 낮에 시어머니가 행패를 부리던 모습, 아가씨의 탐욕스러운 눈빛, 남편의 위선적인 참회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지독한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 연극은 곧 막을 내릴 것이고 최후의 승자는 제가 될 거라는 것을요. 은행에서 마주친 지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보온병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어요. 연우야, 너 주려고 국 끓여왔어. 그는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요즘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아서 몸보신 좀 해. 필요 없어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저는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들어왔죠. 연우야,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내 말 좀 들어줘. 유나 문제는 정말 다 해결했어. 오, 그래요? 어떻게 해결했는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지켜봤어요. 내가 유나랑 크게 싸우고 빌라 팔아서 돈 전부 너한테 갚으라고 했어. 처음에는 싫다고 하더니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알겠다고 하더라.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래요? 참 수고 많으셨네요. 저는 비웃었어요. 아니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연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소송만 취하해줘. 취하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지만 최윤아한테 빼돌린 2억 원 전부 돌려놓고 당신 어머니가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다 갚아야 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우야,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려서 없는데 어떻게 갚아? 썼으면 벌어서 갚아야죠. 아니면 최윤아 보고 갚으라고 하든가요.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었어요. 당신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 없다고요. 하지만 유나가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그 돈은 그냥 내가 유나한테 주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보상금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 돈으로 당신 내연녀한테 보상금을 주라고요? 박지훈 씨,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는 언성을 높였어요. 그냥 서로 한 발씩 양보하자는 거지. 너희 집은 돈도 많으면서 그깟 돈 좀 없다고 뭐가 달라져? 우리 집이 부자인 거랑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재산을 빼돌린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서연우, 내가 좋게 말하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으면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을 것 같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그가 처음부터 이런 속셈이었다는 것을요. 내 눈이 삐었지. 당신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다니. 저는 그를 보며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버렸어요. 피차일반이야. 그가 비웃었어요. 넌 뭐 대단한 줄 알아? 집안에 돈 좀 있는 거 말고 뭐가 있는데? 성격은 더럽지. 애도 못 낳지. 내 돈 아니었으면 진작에 이혼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당신이 저지른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대가? 그가 더 차갑게 웃었어요. 네가 이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가 끝까지 네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우기면 판사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네가 이 일을 크게 벌이면 내가 네 회사, 네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소문 다 낼 거야. 네가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소문내서 어디서 재혼도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당신.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두고 봐. 그는 식탁 위에 보온병을 집어던졌어요. 국물이 제 치마 위로 튀었죠. 이 결혼 그렇게 쉽게 못 끝내. 보증 서명 안 하면 내가 매일 네 회사 앞에 가서 널 기다릴 거야. 아예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말을 마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떨어졌죠. 저는 엉망이 된 거실과 얼룩진 치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의 파렴치함에 분노했고 마침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에 안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제 회사에 찾아와
제가 돈 때문에 이혼하려 한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소란을 피웠다는 거였죠. 걱정 마. 보안팀에서 끌어냈고 부장님께도 다 설명해 드렸어. 수진이가 저를 위로했어요. 저런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널 압박하려는 거야.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알아. 저는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수록 더더욱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엉망이 된 집을 치우고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셨죠.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을 봤나. 연우야, 걱정 마. 엄마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엄마, 괜찮아요. 그냥 너무 역겨워서요. 그런 놈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일 아빠랑 같이 법원에 가. 어디서 또 함부로 입을 놀리는지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해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쁜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여자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아빠가 정장 차림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걱정 마라. 아빠가 있다.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게다. 아빠의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죠. 법원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아빠가 막아서셨죠. 어르신, 여긴 법원입니다. 행동 조심하시죠. 아빠의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기가 죽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수진이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과 최유나의 대화 기록, 이체 내역, 담보대출 계약서까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며 대화 기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우겼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힘을 잃었죠.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잠시 후 재판이 다시 열렸고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을 허가하며 남편은 불법적으로 빼돌린 재산 2억 3천만 원을 저에게 반환하고 시어머니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스스로 상환해야 하며 판교 빌라는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 전액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신우이의 절도 및 명예훼손건은 별도로 처리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어요. 판결을 듣자 시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는지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고 남편은 그녀를 부축하며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원을 나오자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해. 이제 완벽하게 해방이야. 고마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사촌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작은아버님 댁에 찾아가 돈을 빌리려다 오히려 집안 망신시킨다며 쫓겨났다는 소식이었죠. 온 친척들 사이에서 시어머니는 이제 골칫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어요. 빌라 경매 대금과 남편이 반환한 돈까지 총 30억 원이 넘는 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요. 이 돈은 네가 잘 가지고 있어. 다시는 아무한테도 속지 말고. 엄마의 당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새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엉망인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연우야, 제발. 우리 엄마가 친척들한테도 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법원 판결대로 갚아야 할 돈이나 잘 갚으세요. 두 분이 어디서 살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며칠 뒤 수진이가 보내준 사진 속에서 남편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일을 한다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않았어요. 모두 자업자득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가 살던 작은 집마저 은행에 넘어가고 그녀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공사판을 전전하며 빚을 갚고 있었고 감옥에서 나온 신우이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고 했죠. 저는 아빠 회사에 새로 생긴 부서의 팀장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무실로 낯선 주소에서 온 소포가 도착했어요. 남편이 보낸 것이었죠. 안에는 우리의 옛 사진이 담긴 앨범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연우야, 미안하다. 과거는 이 앨범과 함께 버리고 너는 꼭 행복해라. 저는 망설임 없이 앨범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제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주말 친구들과 함께 새로 개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옛 동창을 만났어요. 연우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 요즘 아주 비참하게 산다더라. 꼴 좋다. 그런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지. 그나저나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얼굴에 빛이 나네. 응,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활짝 핀 해바라기 한 다발을 샀어요. 새집 거실에 해바라기를 꽂아두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제 인생도 이제 막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나쁜 사람, 나쁜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복수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더 멋지고 행복하게 가꾸는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더 높은 곳에서 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만든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고 모든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